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학력평가 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2부 시간 맞춰가지고 우리가 16번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두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은 뭔 의미일까요? 네, x축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 두 2차 함수가 있어서요.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교점이 2개 생긴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두 식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구나라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y는 fx 그래프랑 x축이랑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접한다. 그 다음 두 2차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은 그래프는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사실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억,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다 라는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우선 a랑 b를 다 가지고 있는 식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는 식은 이 두 함수식 중에 y는 fx가 되겠죠. fx식 어떻게 됐어요? 네, 한번 써볼까요? 기억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a와 b랑 관련되어 있는 식은요. fx식밖에 없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x축에 접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접한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의 근이 중근이다. 실근이 한 개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판별식 D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을 이렇게 써드렸으니까 여러분 판별식 구해야 되겠죠? 판별식 D는 가운데 거 있는 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B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이거 참이네요? 그래서 이거 참이군요 해서 기억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기는 대체 뭘까? 이번에는 a제곱 마이너스 4d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제시가 돼 있어요. 보통 이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유형을요. 합답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합답형 문제는요. 보통 기억을 확인하고 기억을 이용해서 니은을 추론하고 보통 기억과 니은을 추론해서 디귿을 추론하는 문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시된 조건을 보니까 D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A랑 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D를 가지고 뭔가 영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D가 제시되어 있는 함수식은 gx가 있는데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찾고 싶다고요? D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나머지 애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대입해 볼까요? D만 남기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D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자리에 0을 대입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 나는 D가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X가 0일 때 Y 값인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D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뭐냐면 GX의 교점 D가 되겠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F는요, X가 0일 때 Y의 값, 즉 Y의 절편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0 대입하면 B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가 B보다는 서로 크겠구나. 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보다는 D가 더 클 거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제곱 마이너스 4D가 궁금한데요. 우선 A제곱 마이너스 4D에서 여러분들이 a제곱 마이너스 4b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4d와 마이너스 4b. 지금 d가 b보다 더 큰 숫자여서 더 많이 빼냈죠? 그죠? 그럼 얘가 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이 숫자가 더 크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기역에 의해서 이게 0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때문에 기역이 참인 명제인데 기역에 의해서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되겠네요. 누가? a제곱 마이너스 4d가.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돼요. 그래서 니은도 역시나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할 거냐면 디귿을 확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어떤 냄새냐면 A랑 C를 뺐네? B랑 D를 뺐네? 근데 얘네들이 괄호로 묶여있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fx식이랑 표시 한번 해볼까요? fx식이랑 gx식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두 개 A랑 C를 뺀 것, B와 D를 뺀 것을 생각을 해보려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A-C, B-D가 나올까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될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립할 거라고요. 그래서 디귿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fx식과 gx식을 서로 같다라고 두고 연립을 할 거야. 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C와 B-D를 만들어내려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겠구나.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우리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나오겠죠? 2x제곱? 나왔다. a-cx. 나왔다. b-d는 0. 이게 조건 디귿에 들어있는 뭔가 핵심 개념이 되겠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개수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보는 거예요. 뭘 할 거라고요? 판별식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 A-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B-2가 되겠죠? 그래서 8의 B-D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 판별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판별식이 의미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근의 개수라는 거는 근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요?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요. 교점 개수. 근데 그 교점 개수가 어땠어요, 여러분? 1사분면에서 하나, 2사분면에서 하나가 나왔죠. 그런가 한번 볼까? 그래프 한번 볼게요. 여기 1사분면에서 교점 하나, 여기 2사분면에서 교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판별식 D가 얼마가 돼야 돼요?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얘는 두 개 나와야 되니까 0보다 크겠네? 그럼 끝났죠.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8에 B-D가 0보다 크다? 그럼 디귿도 맞는 명제가 되겠구나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합답형 문제들을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기역을 풀고 나서 기역을 활용해서 니은을 푸는 방식. 그 다음 디귿을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역과 니은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냐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 A-C와 B-D를 만들어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 두 식을 연립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7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 또 밑줄 한번 쳐볼까요? 만나는 두 점. 두 글자로 표현해 볼게요. 만나는 두 점. 만난다, 교차한다, 교점이죠? 교점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방정식의 뭐죠? 근이죠. 근 중에 뭐예요? x좌표를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돼요? 방정식의 근이 돼요. 그럼 그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내요?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들어내면 되겠네 해서 그때 x좌표에 해당하는 게 근이 된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교점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했을 때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어야 하니 사각형의 넓이를 뭘로 만들어내면 돼요? 식으로 만들어내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얘를 식으로 구성을 해내자. 그럼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중학교 때 구했던 넓이 공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그림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가지고 어떤 사각형이 되는지를 보고 넓이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차 함수. y축 있고 x축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는 0,n제곱인 이차 함수, 아래로 불룩인 함수구나. 대략 그려볼게요. 얘가 y는 fx. 그래놓고 기울기가 2nx 더하기 1이잖아요. 기울기는 2n, y절편은 1인 건데 그냥 여기서 어차피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직선을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네. 그러면 교점이 지금 A, B가 생긴대요. 어떤 거가 먼저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로 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는 Y축. 자, 그래놓고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걸 C,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D라고 했을 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으니까 X축의 수선의 발, 여기가 C. X축의 수선의 발, 여기가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원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이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무슨 사각형이죠? 평행하죠? 사다리꼴이네. 그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식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AC 길이와 BD 길이를 더한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CD 길이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 값이 얼마 나와야 돼? 66이 나와야 돼. 이제 여기를 문자로 구성해주면 되는데 누굴 찾을 거예요? n. n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예요. 뭐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 자, 그럼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우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점이랍니다. 교점이에요. 교점 어떻게 찾는다고요?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구하실 거예요. 그럼 일단 방정식부터 구해볼까요? fx랑 gx랑 연립을 할 거야.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n제곱, gx는 2nx 더하기 1. 이항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nx, n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는 것도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려면요. 이 상수항이 n-1, n 플러스 1이에요. 두 근의 합이 2n이죠? 얘 이제 인수분해 되겠네.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n 플러스 1하고요. x-n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근 두 개 나왔어요. 뭐 또는 뭐? x는 n-1 또는 x는 n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n-1하고요. n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들이 나와요. x좌표가 나오겠죠? 교점의 x좌표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여기는 n-1이 나옵니다. 그럼 높이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근이 x좌표이기 때문에 y좌표로 읽어주면 그때의 길이 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y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두 식이 어떤 걸로 대입하든 어차피 똑같잖아요. 내가 이 2차 함수로 하든 이 직선으로 하든 상황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대입을 해주셔도 돼요. 그럼 해볼게요. AC 길이는 y좌표를 보면 돼. y좌표를 알고 싶으면 얘가 y니까 x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은 n-1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이 나올 거예요. 표시해 드릴게요. AC 길이가 요만큼. 됐죠? 그럼 이제 BD 길이 구해야 되겠죠. BD는 n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에 n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해 드릴게요.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한 다음에 전체 괄호. 전체 괄호 중괄호로 할게요. 중괄호. 거기에다가 CD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n 플러스 1에서 n-1을 빼주면 얼마 나와요? 두 칸이죠? 여기다 2 더해보세요. n 플러스 1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2가 되니까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한 게 66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2분의 1하고 2를 곱하면 여기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가운데에 있는 항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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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제곱이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1창 다 사라지죠? 플러스 1, 플러스 1, 2가 되겠네요. 그 값이 얼마다?
66이다. 즉 2를 빼주면 여기 64가 되고요. 4로 나누어주면 여기 16이 되고요. n제곱이 16이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n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의 값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4점짜리이긴 한데 왜 4점짜리냐면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아니면 사다리꼴인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사각형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넓이를 식으로만 세워주면 여러분들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모든 문제들이요. 식이 있으면 답이 다 나와요. 네. 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식이 없는 문제들, 막 글로 나와 있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식 세우는 연습을 잘 하면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진짜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8번 같이 가볼까요? 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DEFG가 있대요. 그렇다고 했을 때 넓이가 최대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얘네들의 내접하는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림을 다행스럽게도 그려주셨어요. 짠! 되게 친절한 문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해석하셔야 돼요. 아, DEFG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식으로 세우셔야 되죠. 넓이를 식으로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대입해 줘야겠어요? 문자를 사용해서 이 식을 뭔가 구성을 해주자 해서 가로의 길이를 저라면 그냥 x라고 두겠습니다. x 모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60도죠? 네, 여기 60도에 제가 그냥 점으로 표현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동위각, 우리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어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도가 똑같대요.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네, 여기 두 개 각도 같아요. 60도로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로 같아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다 전부 다 길이가 x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전체 길이가 지금 현재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에서 x만큼을 뺐기 때문에 여기가 20-x가 됩니다. 20-x구나. 그 다음 또 하나 볼 거. 여러분 여기는요 60도예요. 한번 표시할까요? 60도. 그리고 여기는 직사각형이니까 90도. 여기는 몇 도? 30도예요. 60, 90, 30 무슨 각? 특수각. 1대 2대 루트 3 중학교 때 했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얘는 20-x를 절반으로 나눈 값인 10-2분의 1x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루트 3만큼 곱하면 되겠네. 루트 3에 10-2분의 1x 하면 이 DE 길이가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사각형 넓이를 구체적인 식으로 둘 수가 있게 됐어요. 오케이. DEFG다. 자, DEFG라고 했을 때 걔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x, 세로 루트 3에 10-2분의 1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좀 식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1하고 루트 3을 바깥으로 꺼낼게요. 2분의 루트 3으로 건너뛰고 x. 그럼 2분의 1을 바깥으로 꺼냈으니까 여기는 뭐로 쓰면 될까요? 20 마이너스 x로 쓰면 되겠죠. 바깥에다가 2분의 1로 꺼냈으면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물론 이렇게 두고 나서 그냥 계산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요 계산을 조금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요. 정수로 나와 있으면 편하니까. 왜냐? 상수는 어차피 그냥 곱해져 봤자 상수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넓이가 최대이게끔 하는 x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최대가 되면 그냥 최대 되는 거니까. 그럼 얘만 계산해 볼까요? 20x 빼기 x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요. x-10의 제곱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00. 그럼 여러분 언제 최대가 될까요? x가 10일 때 100이 최대가 될 텐데
최대가 되는 넓이는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겠지. 근데 우리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최대가 되는 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x가 얼마일 때 10일 때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다 끝났네. 이제 얘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지금 최대라는 걸 알았어. 이게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10, 여기도 10, 여기도 10, 전체 20이니까. 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5. 여기는요? 5루트 3.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목표입니다. 네, 원의 둘레의 길이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중심하고 접점을 무조건 이으세요. 원의 중심에서 중심하고 접점을 무조건 이으세요. 접하면 반드시 이렇게 90도로 만나요. 접하면 이렇게 90도로 만나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전부 다 같거든요. 근데 90도, 90도. 아, 이거 정사각형이구나. 반지름 길이로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는 R이 될 거고 이 부분의 길이도 R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뭔가 중심은요. 되게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하고 꼭지점하고도 한번 이어볼게요. 쭉 이어봅시다.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뭐다? 각각 합동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내심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얘를 지금 빗변을 하나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변 길이도 어때요? 서로 지금 같은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합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하나 볼까요? 여기 R, 여기 R.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킹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튀는 색깔로 해볼까요? 요 점부터 D점까지를 5루트 3 마이너스 R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서로 합동일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5루트 3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는 지금 5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이 부분 여기가 5 마이너스 R이 돼요. 마찬가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5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주황색 두 개의 길이를 합친 값이 얼마 나와요? 10 나오겠죠. 그럼 R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요, 보통 이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새 머리같이 보여요. 네. 새 머리같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이 부리같이 생겼거든요. 네. 부리가 서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똑같아. 요거 똑같다. 이거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새 불이 세 개가 있구나. 방향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 합동인 거 이용해서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구나. 5 루트 3 마이너스 R하고 더할 거야. 누구를? 5 마이너스 R이. 두 길이를 합쳤을 때 1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 더하기 5 루트 3 마이너스 2R은 10.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 루트 3이 2R이다. 근데 우리 뭐 할 거예요? 원 둘레 길이를 구할 겁니다. 공식 알아야 되겠죠? 2파이 R. 그럼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냐? 파이만 곱하면 되니까 원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부분이 P다 Q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5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은 25의 2배가 돼서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때는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도형의 성질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번 문제는요. 두 가지 개념이 융합이 되었기 때문에 4점짜리로서 굉장히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교점의 x좌표 근일 것 같죠? 그죠? 그럴 때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럴 때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일 때 아까랑 문제 똑같죠? 직사각형 넓이가 66일 때 뭐 이런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8이래.
그럴 때 F6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4점짜리라고요? 그림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난데 대략적으로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 있어서 교점의 x좌표가 x는 알파, x는 베타래요.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알파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게 알파, f 알파가 될 거고요. 이 점이 뭐가 돼요? 베타, f 베타가 될 거예요. 즉 얘가 a, 얘가 c가 되겠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안 헷갈리게 하려면 알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뭐예요? 베타 되어 있으니까 x, fx, 즉 y는 fx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를 찾아내야 되죠. b는 어디에 있냐? x가 지금 베타에 있을 때예요. 그럼 이 자리가 x가 베타에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뭐예요? x가 알파에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y좌표를 봐야 되는데 y좌표가 지금 현재 f 알파인 상태네요. 그죠? 이게 y는 f 알파가 되겠네. 그럼 끝났죠? 베타, f 알파에 해당하는 점 b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b자리. 그럼 우린 뭘 찾아냈어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넓이, 그 넓이를 8이라고 했을 때 F6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면 이제 다 보여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한 게 얼마다? 8이다 라고 두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니까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 길이가.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이 길이는 F 베타에서 F 알파를 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요가 y좌표가 F 베타니까 한번 표시해 볼까요? F 베타. y는 F 베타.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면 되니까 여기는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되겠구나 라고 쓰면 될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에 가로 곱하기 세로가 F 베타 빼기 F 알파가 되겠구나. 지금 보시면은 F 베타와 F 알파는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대체품이 F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를 또 대체품으로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1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2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 1 사라지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돼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분배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래요? 8이래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8이 16이 될 거고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문제 조건에서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4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6의 값을 구해야 돼요. F6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얘를 6을 구하고 싶으면은 지금 K 값이 뭔지 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K 값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랑 gx랑 서로 같다. 즉 여기서는 fx랑 직선식이랑 연립을 했을 때 그때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고요. 이때 x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고요. 누가? 근이. 그래서 두 근에 뭐를 찾을 거냐면 합을 먼저 찾을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다? 2다. 두 근의 곱이 얼마일 거예요? K-1이 되겠구나. 요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연립을 하게 되면 알파와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식을 서로 더해버리자. 그럼 뭐만 남는다? 2베타가 6이 되겠죠? 따라서 베타의 값은 3이 되고요.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끝났네요. 알파, 베타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때 K-1이 되니까 K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F6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F6은 얼마가 되냐면 fx 자리에 6 대입하면 되니까 6, 6에 36 빼기 6 더하기 K. 그래서 30 더하기 K가 될 거고요. K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됐기 때문에 30 마이너스 2의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F의 6 값은 28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문제를 돌아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는 저 조건을 활용하려면 그림을 일단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값을 구했고 그때 알파와 베타가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돼서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활용해서 연립해주면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 다 찾았으면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K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K값 알았으면 fx식을 구체적으로 둘 수 있죠? 그러면 F6값 그냥 찾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을 나타냈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를 지나고 이번에는 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 B가 아닌 점을 C라고 하고요.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에서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재요. 이거 지금 쭉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어떤 그림들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지금 어쨌건 4점이 생겼고요. 그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점 하나를 A라고 잡읍시다. A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 A가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얘가 지금 Y축에 평행한 거, 즉 X축의 수직인 요 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때 선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가 B가 되겠거든요. B. 그래 놓고서는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얘가 다시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구해보면 이 점을 C라고 볼 수 있고요. 얘를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것과 다시 연결해서 봤을 때 이 점을 다시 D라고 본대요. 그래서 A, B, C, D, A, D, C, B의 넓이,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이제 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둘레의 길이를 그럼 어떻게 따질 거냐? 네, 여기를 노란색으로 제가 확실하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각각 같기 때문에 두 개만 찾아내면 돼요. 근데 현재 지금 보니까 A좌표가 뭐로 쓰면 되겠어요? 여기를 지금 T, FT로 보면 되겠죠. 네, 여기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A좌표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를 T, 네, 마이너스 T 플러스 10으로 두면 될 거예요. 그때 x의 값이 t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b점 좌표도 구할 수 있죠? t, 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값을 t, ft라고 두면 될 거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y는 ft로 동일하게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수직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 뭔가 복잡할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냐? 얘가 정확히 요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거 길이를 정확히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우리가 이 점을 t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자리가 t잖아요. 그럼 이 축에 대해서 여기가 정확히 2배가 되기 때문에 대칭이어서 2배가 되기 때문에 얘를 찾아주면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2차 함수식을 이제 한번 써볼까요?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로 묶어내서 마이너스 2분의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플러스 4분의 121이 되는데 얘를 빼준 거를 다시 추가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10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축이 생긴 거예요. 대칭축이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1이 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여기가 2분의 1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기 길이만큼이 2분의 11에서 t를 뺀 거죠. 그것을 몇 배 한 거예요? 2배 한 거예요. 그래서 BC 길이가 2분의 11에서 t를 뺀 것에 2배를 한 거구나. 2분의 11에서 t를 뺀 것에서 2배를 한 것이니까 11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BC 길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BC 길이에 해당하는 게 AD 길이랑 똑같으니까 나중에 2배 하면 될 거고요. 이제 우리 뭐 찾을까요? AB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제 AB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Y좌표를 서로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AB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B점에 해당하는 Y좌표, B점에 해당하는 Y좌표는 T 대입했을 때의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여기에서 이때 A점에 해당하는 Y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얼마예요? 빼기 마이너스 T에 10이구나. 플러스 10. 그럼 2개 빼줄게요. 그럼 뭐 나오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12T. 여기에 마이너스 10, 여기다가 또다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다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AB 길이랑 BC 길이를 알았어요. AB 더하기 BC에다가 뭐 하면 돼요? 2배 하면 이 사각형, 노란색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를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겠죠? 이 BC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 AB 길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2배에서 정리하면 22 마이너스 4t에다가 여기에도 2 곱할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t제곱에 플러스 20t 마이너스 22에다가 마이너스 40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로 묶게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0t가 되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t 얘랑 추가해서 20t. 근데 25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0이 됐죠? 거기다가 플러스 50 빼기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에 t-5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다? 32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음수잖아요.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32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오지선다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30, 33, 36, 39, 42로 되어 있어요. 출제진이 진짜 너무나 착한 거예요. 왜냐? 답을 구했는데 32가 딱 나왔단 말이야. 32가 지금 현재 5가지 보기 중에서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시겠죠? 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32가 된다라는 건 내가 어떤 조건 하에서 얘를 두고 문제를 풀었었느냐? 지금 보시면 저희가 2분의 11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점을 왼쪽에 두고 잡은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두고 한번 잡아야 될까? 2분의 1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 조그만한 노란색 말고 얘는 2분의 11에 대해서 이번에는 A라는 점을 여기다 둘 거라고요. 여기를 한번 더 보자. A. 그래 놓고 또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했을 때 이 점을 뭐라고 본다? B로 보자. 여기 또 대칭인 거 이용해서 C로 보자. C로 봐서 이렇게 대칭인 것들을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D로 보자. 뭐 이렇게 따진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왼쪽에 있던 것과 오른쪽에 있던 거는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럼 이제 뭘로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쓴 거는 언제? t가 얼마일 때? 2분의 11보다 작을 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냐? 둘레 길이 최대값이
이번에는 얼마가 나오는데? 32가 나오는데 이건 정답이 아니라고 했으니 다른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뭐예요? 두 번째, t가 뭐보다 클 때? 2분의 11보다는 클 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한된 조건은 어차피 뭐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니까요. 얘 2보다 크다라는 거 써주시고요. 얘는 10보다 작다라고 두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32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그렸을 때 A라는 점을 이제 이쪽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됩니다. 네,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점은요. 똑같이 이번에는 t라는 점을 잡고요. 네, 제가 2차 함수식을 또 써놔야 되는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11t 마이너스 10. 그럼 마찬가지로 AB 길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AB의 길이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줘야겠죠. Y좌표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에서 얘를 빼줘야 되니까 t 마이너스 10을 쓰자.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이제 알죠? 뭐에 대해서 대칭? 2분의 11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BC의 길이는 2배 하면 되겠구나. t에서 얼마 뺀 거? 2분의 11 뺀 거. 그래서 2배 하면 될 거야. t에서 2분의 11 뺀 거. 그래서 얼마 나와요? 2t 마이너스 1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AB 길이에다가 그죠? 이 BC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배씩 해볼게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40. 거기에다가 2배 한 거 4t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8t에 마이너스 얼마죠? 62가 되겠네요. 해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또 고쳐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7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28t가 될 거고요. 49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8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98에 빼기 62가 돼가지고요. 이 값이 얼마가 나온다? 3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가 얼마일 때? 7일 때.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6이 나와요. 이때는 최대값이 36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제일 큰 건 누가 되겠어요? 3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보기에 따르면 3번에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20번이었어요. 21번보다도 전 20번이 더 어려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범위를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 A가 2분의 11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2분의 11보다 작은 경우에 답을 안 줬죠. 네, 출제자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고 정답률이 낮게 주려면은 답을 32로 줄 수 있게끔 보기 선지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좀 너무 잔인하게 굴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21번. 제일 어려운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풀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자, 한번 21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방식이 있대요. 그래놓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양수 p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fx를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는 모두 3p 제곱이다. 식을 두 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가에 의해서 조건 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식은 두 개가 될 거예요.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진 몰라. 그럴 때 나머지가 3p제곱이야 라고 쓰면 되겠죠. 혹은 얘를 어떻게 더한다고요? x제곱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그 다음에도 몫은 몰라요. 그냥 아무 문자로 쓰면 돼요. 그럴 때 똑같이 나머지가 3p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요, 사실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죠? 두 개 그냥씩 같다고 두시면 돼요. 그럼 3p제곱, 3p제곱 똑같으니까 이 식하고요, 이 식은 서로 같겠죠. 그러면 얘도 인수로 가지고 얘도 뭔가 인수로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요 kx 안에는 누굴 데리고 있겠구나? x 플러스 2를 데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fx가 뭐라고 했냐면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몇 차? 4차 다항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얘 추가하면 3차, 그럼 4차가 돼야 되니까 x 곱하기 몰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미지수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조건을 뭔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건 나를 대신을 대입해보면 F1은 1 대입할게요. 그러면 5에다가 3, 15에다가 1 더하기 거기에 3p제곱. 그 다음 F-1은 1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5 곱하기 1 곱하기 얼마겠어요? 5, 1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m 더하기 3p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 나에 의해서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 서로 같다라고 두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15 더하기 15m은 마이너스 5 더하기 5m 이항할게요. 10m은 마이너스 20 따라서 m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끝났네요. fx식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버렸다. x제곱 플러스 4에 x 플러스 2인데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x 마이너스 2 더하기 3p제곱이 fx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뭐 해볼까요? 조건 다 해볼게요. 조건 다해서 x 마이너스 루트 p는 fx의 인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걸 딱 보자마자 개념을 쌓아두셔야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을 쌓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가 인수가 됐다는 것은 f의 루트 p를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하면 이 자리에 뭐만 하면 돼요? 루트 p를 대입해서 0 나오면 돼. 따라서 f 루트 p는 루트 p 제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그냥 p죠? p 더하기 4. 루트 p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요? 이거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4에다가 3p제곱. 이게 얼마 나온다고요? 0 나온대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p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3p제곱이 0 나오는구나. 4p제곱이 16 나오는구나. p가 제곱이 1개 4 나오는구나. 따라서 p는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뭐만 찾으면 돼요? 양수만 찾으면 돼요. 문제 조건에서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p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조건들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 조건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인 식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등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조건은요, 대입만 해가지고 연립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가나를 통해서 fx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다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인수야 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f에다가 루트 p 대입하면 얼마란 뜻이에요? 0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객관식을 다 해결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번이 더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주관식으로 냈으면 정답률이 엄청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 같이 한번 해결해봤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들은 꼭 질문을 해가지고요.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